네, 강화학습 6강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6강 첫 번째로 이제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구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구조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험 샘플을 수집을 하는데 에이전트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태, 행동, 보상, 그리고 다음 상태를 관찰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튜플로 저장을 하고 이게 학습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에이전트는 게임을 하면서 매 순간 무엇을 했고 무슨 보상을 받았는지를 기록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언가를 추정을 하는 건데요. 이때 학습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상태 가치 함수,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추정하는 상태 행동 가치 함수, 또는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하는 모델, 나아가서 이제 현재 정책 자체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현재 관측된 정보로부터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개선 구조인데요. 예측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좋은 행동을 고르는 전략으로 정책을 개선을 합니다. 이렇게 평가와 개선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게 바로 강학습의 본질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학습 에이전트란 결국에는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점 나아지는 의사결정 전략을 찾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상, 반환, 그리고 가치 함수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에이전트가 행동을 했을 때 환경이 바로 주는 피드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플러스 10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상은 숫자 한 개로 표현되는 스칼라 값이고 학습의 즉각적인 유도 신호로 작용을 합니다. 반환은 말 그대로 미래에 받을 총 보상의 누적합입니다. 단순히 지금 받는 보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받을 보상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중 보상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함수는 상태 가치 함수와 그리고 상태 행동 가치 함수로 나뉠 수 있는데요. 상태 가치 함수는 어떤 상태에서 정책을 따랐을 때 받을 리턴의 기대값입니다. 그리고 상태 행동 가치 함수는 어떤 상태에서 특정 행동 A를 했을 때 기대되는 리턴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좋은 상태란 앞으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 좋은 행동이란 앞으로 좋은 상태로 가게 해주는 행동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에 강화학습은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의 일반적인 지도학습과 그리고 비지도학습과 다른 중요한 특징은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환경의 동적인 특성 때문에 환경 모델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직접 시행착오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계획 문제와 그리고 학습 문제 두 가지 유형으로 수집이 될 수 있는데 보시는 화면과 보시는 바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학습 방식은 몬테카를로 방식과 그리고 TD 방식이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방식은 실제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제 리턴으로 가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고, 반면에 TD 방식은 현재 관측된 보상과 다음 상태의 추정값을 이용해서 바로 추정값을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때 사용이 되는 업데이트 수식은 보시는 장표에서와 같습니다. 즉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학습 전에 예측한 값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정책을 기준으로 이 가치 함수와 그리고 가치 상태 함수를 추정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행동을 고르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을 하면서 점점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이제 위에 평가와 개선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최적 정책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GPI 구조라고 부르고 많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기본 틀로서 활용이 됩니다. 정책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리디 정책, 입실론 그리디 정책, 그리고 이상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입실론 그리디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이상적인 정책은 현실에서는 구현되기 어렵지만 우리가 목표로 삼는 그런 이론적인 기준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강화학습이란 결국에는 현재 정책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더 잘 예측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순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동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학습을 주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학습의 최종 목표는 좋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 즉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가장 유리할까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정책 개선인데요. 정책 개선을 이해하려면 강학습의 4가지 핵심 문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측 문제, 제어 문제, 정책 평가, 그리고 정책 개선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을 개선하는 첫 번째 방법은 몬테카를로 제어입니다. 이 방식은 각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식인데, 구체적으로 먼저 정책을 하나 정하고 그 정책으로 환경에서 여러 에피소드를 실행하며 데이터를 모읍니다. 에피소드가 끝난 이후에 그동안의 행동을 평가해서 Q함수를 몬테카를로 방식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끝나면 입실론 그리디와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개선을 하는데, 대부분은 가장 좋은 행동을 선택을 하지만 가끔은 탐색을 위해서 랜덤으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몬테카를로에는 2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피소드에서 어떤 상태를 방문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 대한 Q값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몬테카를로 방식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한계점이 지적됩니다. 쌀사는 몬테카를로 방식의 느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인데, 이는 TD 방식의 온플리시 알고리즘입니다. 핵심은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고, 즉 한 스텝이 끝날 때마다 즉시 업데이트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수식을 해석하면 현재 Q값을 새로운 예측치로 조금씩 옮겨간다는 것이고, 이 새로운 예측치는 지금 받은 보상과 그리고 다음 상태에서의 예상 가치를 의미를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빠른 학습이 가능하고 상태를 자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몬테카를로가 시험이 다 끝나야 성적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라면, 쌀사는 매 문제를 풀 때마다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네, 마지막 주제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정책으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토대로 학습하는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책을 따르지 않는 행동도 학습할 수 있는 방법, 즉 행동과 학습을 분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큐러닝인데요. 큐러닝의 기본 철학은 선택하지 않은 행동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러닝은 현재 실제로 선택한 행동이 아니라 가장 좋은 행동을 기준으로 학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다음 상태에서 가장 높은 Q값을 가진 행동이 어떤 것인지 예측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는 그런 행동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행동과 학습의 분리입니다. 네, 그리고 쌀사와 큐러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쌀사는 온폴리시고 그리고 큐러닝은 오프폴리시 방식입니다. 쌀사는 현재 실제로 사용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반면에, 큐러닝은 가장 좋은 행동이 어떤 것일까라는 이상적인 정책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실제로는 다른 행동을 했더라도 이제 최적의 정책으로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를 기준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큐러닝처럼 이상적인 정책을 학습하려면 모든 행동을 충분히 시도를 해봐야 하는데, 그것을 보장하는 게 바로 GLIE 조건입니다. 이는 Greedy in the Limit with Infinite Exploration의 약자인데, 결국에는 greedy해지되 그 전에 충분히 탐색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2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모든 상태 행동 쌍을 무한히 탐색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입실론 그리디에서 입실론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리디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큐러닝이 수렴을 해서 좋은 정책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큐러닝의 단점을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과대 추정 문제인데요. 큐러닝에서는 다음 상태에서 Q값이 가장 높은 행동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그 맥스 연산이 노이즈가 끼게 되면 과도하게 큰 값을 선택하는 성향이 있는데, 즉 실제로는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인데 우연히 Q값이 높게 추정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게 더블 큐러닝인데요. Q함수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유지를 하고, 여기서 하나로 이제 행동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로는 그 행동의 값을 평가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선택과 평가를 분리해서 과대 추정 편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